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꼰대 김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뭉치 양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사실 우리 방송 안 들어도 잠이 오죠. 잠이요? 잠이 오죠. 이게 벌써 낮에? 이게 뭐 5월달인데 아직 5월이 다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여름에 여름. 맞습니다. 그죠? 예. 예, 낮에 특히 이제 식사하고 들어오면 춘곤증. 춘곤증. 쏟아져요, 예. 쏟아져. 맞습니다. 특히 점심 무렵에 낮 시간에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잠이 많이 오죠. 예, 잠이 많이 오죠. 예, 그래도 이렇게 또 시내를 주행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신호등도 네. 있고 네. 또 뭐 그 지체 서행되기도 하고 근데 고속도로라든지 예, 뿡 뚫린 국도라든지 이런 분들은 야,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 참 조심해야 되죠. 야, 꼰대씨 그거 아세요? 저희가 어차피 대본 없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인트로가 보면 날씨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꼰대씨의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날씨에 민감한 방송 머니스토리 TV. 날씨 얘기로 푸는 게 제일 쉽죠. 이게 또 우리가 사실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하루라는 게 네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시간인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죠? 대단한 시간인지 몰라. 이 하루가 소원인 사람도 많잖아요. 이 하루가 소원인 사람. 그리고 요즘 또 날씨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주말이 많이 바쁘죠. 비용 그렇죠. 대표적인 게 결혼식 쫓아다닌다고 예. 행사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결혼식을 한번 결혼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결혼학 결혼. 결혼학 결혼. 결혼학 결혼.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결혼이 왜 결혼인지 아냐고. 결혼하면 괴롭다고 결혼이라고. 아, 일리가 있네. 결혼하면 괴롭다고. 결혼이라고. 예, 결혼하면 할머니가 괴롭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왜 괴로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결혼이 그 네. 월급의 잠이와에서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자녀들 각 가정의 자녀들 교육비와 더불어 이게 청년 세대에게 네. 결혼은 대단히 중요한 재정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그 월급이 잠이 안 오는 시발점이 결혼인 거죠. 맞습니다. 중요한 거다. 그래. 그 월급에 잠이 안 오는 시발점이 청춘들에게는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죠. 예. 이 제목이 보니까 결혼의 경제적 무게. 이 무게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 나와 있죠. 뭐 소리 나는 결혼 비용. 2013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결혼식 및 여행 등 혼례를 치르는 데에만 평균 약 2,682만 원이 들었고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 주택과 혼수장만 비용을 더하면 평균 약 1억 9,677만 원. 와. 대략 2억 정도가 비용이 소모되었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억을 모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첫 직장에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대학을 졸업했던 첫 직장에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월급여가 300만 원 일단 가정을 해봐. 그죠? 예, 네. 가정을 한다면 2억을 모으기 위해서 그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네. 얼마를 모아야 돼요? 월 300만 원이요? 네, 월 300만 원. 야, 계산도 힘들다. 계산도 힘들다. 연간 3,600만 원 3,600만 원. 곱하기 5년치. 5년치, 네. 5, 35, 5, 6, 30, 한 1억 8천 정도 되네. 5년은 넘어야 돼. 네. 꼬박 한 푼도 쓰지 않고. 지임으로 하려면. 어. 네. 근데 중요한 건 저축률이 약 70% 정도까지 된다 이거죠. 네. 네. 그러면은 더 길어진다 이거죠. 네, 저축률을 만약에 300만 원에서 그래도 이제 다 그 할 수 없으니까 반만 하자. 한 예를 들어 30%를 비용으로 쓰고 70%를 그대로 온전히 다 저축한다 하더라도 3년 많이 이게 걸려죠. 더 걸리죠, 그죠? 한 7년, 그렇죠. 8년 네. 걸리는 것이고 그것도 50%다, 저축률이 50%다 하면 그냥 열차 없이 10년 이상 걸리는 건데 야, 이게 뭐 그러면 불가능하다 소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어느 정도 회사에서 대리급들, 약 그 사원들 결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 평균 나이가 요즘은 많이 좀 낮아졌죠. 예. 이제 30대 중반으로 좀 많이 낮아진 것 같고요. 남성 기준으로. 직급은 약 대리급. 한 5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네. 그러면 결혼할 때 왜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 1억 5천 정도가 전세 비용으로.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혼수 비용 약 3천만 원 정도. 한 3천만 원 이렇게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이제 결혼하는 당사자도 물론 이게 가장 큰 재정적인 압박을 받겠지만, 네. 야, 이게 청첩장을 받는 주변 사람들도 그렇죠. 사실은 이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죠. 때로는 네. 그 청첩장이 이게 어디서 결혼하냐가 중요한데, 호텔에서 결혼하는 청첩장도 있고, 네. 또 일반적인 우리 그 웨딩 전문, 그죠? 네. 예, 그런 데서 결혼하는 청첩장도 있고, 또 뭐 이제 예를 들면 또 반대로 교회라든지 네. 이런 공공시설에서 이용을 해서 결혼하는 결혼 청첩장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뭉치 씨도 이제 그런 시절은 좀 지났죠? 저는 좀 지났죠, 이제. 아, 네. 그랬나요, 벌써? 그렇죠. 벌써요? 한참, 저는 한참이에요? 결혼한 지가 언제 했죠? 약 한 6년 정도, 6년 정도 됐으니까. 예. 네, 그래도 뭐 됐죠. 한참은 아니네. 한참은 뭐 아니죠, 한참은. 한참은. 그래도 지금 아직 결혼 못한 친구들도 있죠. 셉 있죠, 많죠. 셉 있죠. 네. 많다. 여기 보면 결혼을 왜 미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음. 네, 첫 번째가 수입이 적었어. 음. 두 번째가 집 마련을 못했어.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많다는 소리인 거죠. 우리 그 뭉치 씨는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저는 되게 알뜰하게 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가지고 거기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저는 부모님한테 지원 받은 게 전혀 없어요. 아하. 전혀 없고. 야, 대단하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결혼하는 친구들이 일단 구색을 갖추려고 결혼을 하려니까 힘든 것 같아. 구색. 네. 구색이라는 그래도 색깔이 9개. 네, 구색. 그렇지. 방도 있고. 야, 네. 이거 뭐 색깔 9개, 뭐 방 하나, 또 뭐 차 하나, 직장 네. 하나, 또 뭐가 그 결혼 그 예식장, 혼수, 여행지, 네. 뭐 또 예단, 네. 그것만 해도 지금 그 9색에서 7색이 가서 지금 7색. 그렇죠. 나머지 2색은 또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남자가 집을 하고 여성분들이 가구를 하고 이런 혼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집 살 돈이 없었어요. 예. 전세 자금 마련할 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눈물 야, 난다. 야 우리 혼수하지 말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혼수를 그 돈을 가지고 보태라 나한테. 예. 보태라 얘기한 거죠. 합쳐라. 예. 어. 그러면 지 돈 조금 보태고 그다음 내 돈 조금 보태가지고 우리 1대1로 비용을 1대1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전세를 구했는데 그때 우리 재수 씨가 급여 직장생활 했나요? 하고 그때 일하고 있을 때였죠. 일하고 있 예. 그런 거 동시에 그만뒀나요? 그렇죠. 야, 동시에. 뭐 예, 그냥 있다가 야, 임신하고 네, 그만뒀죠. 그렇구나. 네. 그 우리 재수 씨는 훌륭한 직장을 만난 거야. 훌륭한 직장. 그래서 영원한 직장. 네? 잘리지 않는. 꼰대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하드웨어 리스크를 없애다 이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벌이 하면 집에 있을 시간도 없고요. 일단은 그렇죠. 애를 낳기 전까지는. 네. 그리고 주말 부부가 되게 확률이 되게 높고. 네. 중요한 거는 맞벌이 하는 동안에는 집에 대한 평수라든지 뭐 주거 환경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회사는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역세권 그 지하철역과 가까운 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 집은 네. 특히 맞벌이 하는 요즘 맞벌이 안 해도 네, 예를 들어 네. 집에서 집들이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손님도 잘 안 받아. 네, 그냥 네. 카페 가는 거지. 네. 음식점이나 바깥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사고 그런 거는 한참 뒤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시스럽게 가자. 그래서 그 혼수 없이 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알다시피 빌트인이죠. 예, 네, 빌트인이기 빌트인. 때문에 가구가 다 있는 거죠. 그럼 가구가 필요 없어. 그렇지. 예, 침대 하나만 있으면 돼. 몸만 들어가면 돼, 몸만. 그렇죠. 그래서 혼수 비용을 다 여기 오피스텔 전세 비용을 다 쓴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제 뭐 강남권 회사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역세권을 한 거고 대신에 포기해야 될 거는 룸을 포기한 거죠. 평수는 1평 이내 아주 작은 거죠. 예, 그래서 되게 공간을 포기하는 거다. 그렇죠. 공간을 포기해서 되게 공간. 실속 있게 준비를 했던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남 보여줄 예, 거 아니니까. 그래서 초기 비용을 굉장히 아끼고 시작했죠. 자, 그래서 네. 이제 그렇다 보면 이게 결혼이 과연 무엇인지, 네네.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분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뭉치 씨에게 결혼이란? 저한테 결혼이란 괴로움의 시작. 결혼이 시작? 자, 그럼 꼰대 씨한테 물어볼까요? 예, 꼰대한테 꼰대에게 결혼이란? 밥 새끼가 나오는 것. 밥 새끼. 밥 새끼가 나오는 밥 것. 새끼. 지금도 저는 삼식이에요.
삼식 우리 와이프가 늘 바깥에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네. 좀 무식하다고 무식하고 그래서 사식이 안 챙겨요. 사실 간식까지 챙기면 사식이고 반찬까지 챙기면 그 오식인데 사식 오식 안 되고 있는 게 요즘은 그래도 요즘은 삼식은 아니에요. 요즘은 네. 이식 또는 심지어 일식 심지어는 무식까지 해요. 무식. 이야 무식까지 해요. 그래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남성 위주로 그 주택 마련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방에서 서울 오르신 친구들은 결혼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네.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결혼 비용과고 바로 잇따지는데요. 네네. 결혼은 무엇일까? 결혼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사귀잖아요. 그죠? 그게 뭐 중매로 또는 뭐 이렇게 또 연애로 이렇게 어떻게든 눈이 맞아서 사귀잖아. 네. 사귀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 지붕 밑에서 한 침대에서 같은 이불 듣고 자는 이때부터 잘 거야. 이 부부야. 네, 이제 네. 우리가 부부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언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천차만별. 아니, 선언 비용이 어디 비싸야 돼. 아 그러면 집도 있어야 되고. 그죠. 네. 집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집이 있어야 꼭 뭐 네. 부부란 것이 선언이잖아요. 요즘 우리 이제 뭉치 씨 네. 캠핑 잘하잖아요, 그죠? 캠핑. 캠핑족이잖아. 네. 요즘 캠핑 저는 요즘 뭐 네. 그 캠핑을 거의 못하지만 네. 제가 알기로도 텐트나 이런 것들이 엄청 뭐 많이 발달이 됐다고 알고 있죠, 그죠? 그런 거 짊어지고, 요 한강 고수부지에 텐트 치고, 그죠? 우리 부부 됐으면 선언하고, 그래 할 수도 있는 아 거죠. 진짜 꼰대 같은 발언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 텐트 치는데 캠핑장의 비용이 하루에 3, 4만 원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한강에 캠핑 텐트 치면 단속돼서 잡혀갑니다. 벌금 내고. 집이 날아간다니까요. 자, 문제는 네. 우리가 축의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강남에서 주로 이제 사시는 분이 대체로 보면 네. 이제 호텔에서 예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청첩장이 날라오죠.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요. 주변 분들에게 호텔에서 청첩장이 날라오면 부조를 얼마나 하시냐.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는 결혼식장에는 적어도 밥값 이상은 내가 부조를 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밥값 네. 이상은. 네. 그런데 그분들의 대답은 의외로 이 강남 사모님들에 대한 강남 사모님들 이야기예요. 강남 사모님 뭐라고 강남 얘기하시던가요? 사모님들한테 물었어요. 네. 그죠? 호텔에서 결혼하는 결혼식장의 호텔인 청첩장을 받았다. 네. 당신의 부조 금액은 하니까 이거 참 상당히 좀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5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남 사모님이. 강남 사모님이 네. 때로는 조금 관계에 따라 가지고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 네, 그러니까 네. 관계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지 그것이 호텔이냐 아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야.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은 이거였어요. 아니 자기들이 호텔에서 할 때는 그만큼 비용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자기들 재정에까지 우리가 맞춰야 될 신경 써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나는 내 형편껏 이거 아주 좀 신선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디서 하든 그거는 자기들의 형편에 대해서 하는 거고 내 부조는 내 형편껏. 결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한 입을 듣고 사는 사이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인데 네. 그 선언하는 일에 그는 우리 중심이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 되냐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최근에 쉽게 말하면 싸게 저렴하게 실속 있게 하는 결혼식에 대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싸게 하는 결혼식은 뭔지 테마가 압니까? 있는 제일 싸게 하는 결혼식. 뭡니까? 아니, 뭐겠어요? 꼰대 씨가 얘기하는 방금 말씀 그죠?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싸게 하는 결혼식은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네. 이것보다 제일 싸게 하는 결혼식은 결혼식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안 하는 건데 일단 한다고 치고 네. 한다고 쳤을 때, 첫 번째 테마가 있는 결혼식인데 주례가 없는 결혼식. 주례가 네. 없다. 이 테마가 있다는 건 결국 이제 주례가 없을 수도 있고 그 결혼식의 의미를 신랑 신부가 당사자들이 직접 한번 디자인해 보네 그 의미에 맞추어서 형편에 맞춰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뭐 또 두 번째가 이제 함께 만드는 혼인서약서인데 이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꼰대식을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신 것 같아요. 예. 굳이 식을 안 하고 예. 조촐하게 한다. 최근에는 뭐 가족끼리 하는 결혼식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우스 웨딩. 예, 하우스 웨딩.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뭐 결혼식장이 아니라 예쁜 농원에서 결혼 이제 이런 농원에서. 것인데 여기서 하나의 팁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또 ORG 보니까 정부 기관인 것 같은데 홀레 정보 종합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따따따 웨딩 inc.org. 예,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냄새 난다. 이거 싸게 한다는 거지. 이거 뭐 이거 아마 안에 들어가 보면 뻔해, 그죠? 뭐 이렇게 그 정부의 공공시설도 무료로 빌려줄 거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결혼을 저렴하고 진짜 절약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이 또 그것이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ORG. 수목원, 해수욕장, 뭐 도서관, 기념관, 해수욕장에서도 해운대에 대해서도 그렇지.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공공시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시고요. 제가 결혼할 때는 저는 이게 참 불만인 거죠. 불만인가. 요즘 저는 결혼 비용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결혼 당사자들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식 문제.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할 때는 오래된 일이지만 그 방 한 칸에 보증금 200만 원에 월 6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꼰대 같은 이야기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가 달라졌죠? 달라진 게 없어요. 물가만 좀 올랐죠. 그죠. 물가만 올랐죠. 지금도 방 한 칸에 아까 우리 그 뭉치 씨가 이야기했던 오피스텔이라든지 방 한 칸에 월세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시작하냐 보니까 문제는 이 당사자들이 아니라 특히 부모들. 부모가 문제네. 부모가 문제. 야, 뭐 우리 우리 친구 아들은 어디에서 결혼을 했는데 또 우리 친구 뭐 딸은 혼수를 얼마 해 왔는데 또 우리 친구 뭐 사이는 어느 직장을 다닌다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죠? 그래서 이번 테마에서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이제 뭐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결혼을 이제 준비하시는 이제 부모라든지 보면 어느 큰 이벤트 재무적인 비용이 드는데 그게 얼마 지른지에 대한 감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번에는 약 한 이 정도 비용이 들구나 이 정도는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주택 비용은 평균적으로 약 한 1억 5천 정도가 되고 현재로서는 호수 비용은 약 1,600만 원 정도가 작년 2013년 평균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정도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 주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좀 한 가지 재무적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큰 집이 필요 없어요. 꼰대씨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맞벌이 요즘 많이 하시니까 어차피 집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자녀 출산하시면 그때부터 큰 집에 대한 필요성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혼수 비용 합쳐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빌트인이 돼 있는 자녀가 출산해도요. 처제가 출산해도 방 2개 필요 없어요. 방 하나 얘를 방 2개 해서 한 방에 애 재우고 애 울 때 쫓아가는 거나 그 애가 뭘 알아요. 맞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데가 방 한 방에 옆으로 밀쳐서 재우고 그죠? 또 뭐 그렇게 하다가 깨면 또 그 옆에서 돌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야, 이 꼰대씨 결혼할 때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이제 애들 결혼할 때. 그게 뭐야?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에 대해서 특히 집장만에 대해서 이런 좀 이렇게 선입견이 있는 게 뭐냐면 결혼을 할 때 집을 가지고 시작하는 부부 또는 하다못해 뭐 한 30평짜리 전세라도 가지고 시작하는 부부 아까 우리 뭉치 씨 또 내 이야기처럼 오피스텔 한 칸에서 그냥 빌트인 데서 몸만 들어가서 살아 시작하는 부부 심지어는 텐트 치고 시작하는 부부. 이게 나중에 훨씬 그 스피드가 다르다. 재산을 형성해 나가는 스피드가 다르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은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몇 세 시대? 100세 시대. 맞습니다. 이 100세 시대는 스타트가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 스타트 차이 난 것만큼 꼬린 지점에 계속 이제 나아갈 때 결코 그 순서대로 끝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가 바로 100세 시대예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거에 대한 비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혼수를 줄이면서 좀 빌트인이 되어 있는 걸 통해서 임시로 거주하면서 추후에 더 주택 확장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결혼을 앞두신 고객분들 제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만족해 하시고 계시고 그런 오히려 초기에 그런 비용을 줄여셔가지고 저축액을 늘려서 그 돈으로
이제 추후에 더 큰 집들로 이사가는 경우를 많이 그래서 봤습니다. 이제 뒷면에 보면 이 기사 뒷면에 보면 아주 정답을 써놨어요. 네. 뒷면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쓰냐 하면 결국 그 청춘 남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 네. 헤어지기까지 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자기 중심이 없다. 네, 자기 중심. 즉 부모조차도 타인이라는 거죠. 부모조차도 타인이라는 거죠. 혼수 많은 사람들 나중에 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간혹 이런 일 자주 있으니까 이혼할 때도 문제가 돼요. 맞아요. 뭐 그때 혼수 비용 내놔라 어쩌라 하고 뭐 이렇게 골치 아파요. 결국 많은 혼수와 어떤 쓸데없는 집, 그 다음에 또 여러 어떤 결혼 그 예식장에 대한 이런 비용들은 큰 틀에서 보면 자칫 전부 비용일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는 비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 형편 여기 보면 이 기사 보고 제가 좀 신선했어요. 그 내용을 네.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비록 월급도 작고 그 당신들 부모들 보기에 어른들 보기에 그 직장도 좀 시원찮아 보이고 네. 지금 뭐 집장 말할 형편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평생 책임질 수 있어. 우리 이제 같이 시작해보자. 이런 네. 용기 있는 말을 원하는 여자들이 많대요. 멋지다. 아직도 옛날 그 정신인 게, 자,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월이 바뀌어도 남자예요. 그죠? 남자가 여자한테 보여줄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 가슴에 빨간 장미. 우리 너무 로맨틱하나? 네, 야, 로맨틱하나? 멋지다. 네, 로맨틱하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참 많이 깨어야 돼요. 부모들이 많이 깨어나야 되고, 부모들이 자꾸 그 성인 자녀의 결혼까지, 우리 목사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나? 꼰대가 이런 데 되면 말이 나와. 우리 목사님 아들이요. 네. 젊은 목사님이야. 그 네. 목사님은 교회도 안 가지고, 네. 떠돌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아주 멋진 분이신데, 그 목사님 아들이 저기 호주에 가 있어요. 호주. 네, 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빼리리리리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왜 나 결혼해? 무슨 결혼을 하냐? 결혼한다고. 너 내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자기 결혼한대. 네, 그러면서 아니 그 여자는 누구야? 그 여자는 내가 정했지. 그거는 내일이니까 아빠 신경 쓸 거 없어. 어쨌든 아빠는 그 날짜에 오기만 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집은 어디야? 집도 내 문제예요, 아빠. 그래서 네. 그래 그 결혼식은 어디서 하냐? 그것도 내 문제라니까. 아빠 왜 간섭해? 이러더래요. 아유, 멋지네.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이야기하면 요즘 이제 결혼을 아직 이제 결혼식은 이제 다 이렇게 웨딩 날은 되진 않았는데 요즘 아주 주변에 이런 것을 아주 기쁘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멋진 목사님입니까? 그죠? 아멘. 목사님 소개하려고 지금 방송. 예, 동네 작은교회 김종일 목사님이십니다. 예, 김종일 목사님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부모가 이게 네. 철저히 이게 결혼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이 진짜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해도요. 100세 시대에 온전하게 물질을 가지고 결혼한, 물질을 많이 포장해서 결혼한 친구들보다 훨씬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또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신혼부분들이 재무 상담을 하러 오실 때 이제 결혼을 하시고 그다음 그 이후에 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시고 그다음 카드값 좀 갚고 난 이후에 한 6개월 뒤에 평균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러 오십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요. 오히려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오시가 상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렇지.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처음부터 그런 비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불필요한 지출도 많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더 건전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사실인데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하면 네. 각자의 개별적인 어떤 재무 계획이 아니라 네. 이제 두 사람의 통합된 재정 계획, 재무 계획이 필요하죠. 그렇죠. 주택 마련부터 같이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초기부터.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지금 가진 것은 어떤데 이런 것들을 잘 그렇죠. 이렇게 디자인해 나가면 심지어는 우리는 결혼한 이후에 오는 부부들 보면 이렇게 부채 상담부터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부채 상담부터 시작하시죠. 네, 부채 상담부터. 네. 그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결혼을 하면 하루하루가 이게 달콤한 로맨스가 없어요. 오히려 이 달달이 날아오는 그 청구서 이게 네. 이게 근데 나중에 후회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디를 갑니까? 네.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싸움. 더 이상 지금 그 서울의 전세 평균 비용이 약 3억에 입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남자분이 스스로 혼자 주거를 비용을 부담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예. 같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에 대한 합의 일점을 찾기 위해서는 예. 두 분이서
결혼하기 이전부터 공통된 재무 계획을 세워서 미리 예. 쭉 향후에 대한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대출 상환 계획이라든지 예. 그런 예. 것들을 수립하면서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냐면 남자 여자가 똑같이 부담해야 돼. 이게 똑같이라는 것이 사실은 똑같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조건이 다른데 네. 어떤 조건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쪽은 뭐 월 한 500만 원을 벌어 예를 들면 네. 또 한쪽은 월 100만 원을 벌어. 네. 그러니까 조건이 다르잖아. 네. 근데 사랑 때문에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결혼 비용을 똑같이 내야 되는데 그래야 공평.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공평한 거예요? 5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공평한 게 아니지. 공평한 거는 5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5배로 재정적인 부담을 하는 그게 공평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예, 이것도 크게 깨야 되고 네. 또 여성들은 특히 남자들은 집은 남자 거야. 이것도 깨야 돼. 이것도. 네. 이걸 왜 집은 남자라고 헌법에 있나요? 알겠습니다. 법이 없잖아, 법에. 자, 결혼 때문에 문제 되시는 예비 부부들 있으시다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중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중개 전문가 꼰대가 나서겠습니다. 저는 그 딸이 이렇게 제가 여성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 하는데 저도 딸이 둘이에요, 딸도. 네, 딸 둘. 아들만 있는 집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딸이 네. 둘이에요. 아들도 하나 있어요, 또. 그러면 합이 셋. 야, 알겠습니다. 자, 셋을 둔, 자식 세 명을 둔, 우리 아버지 꼰대 씨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 그죠? 이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부부 이기적이라서 남자 결혼 신랑 신부 입장에서 서로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한 몸 된 입장에서 다른 타인, 부모도 타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자기 중심, 그죠? 그러니까 사랑 하나로 결혼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길 때, 그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비용도 줄어들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예, 자 오늘 남자여, 그죠? 예, 남자여 죽었다 깨어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죠? 남자여 강한 가슴으로 여자를 품자. 네.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돈이 왜 필요해? 네. 그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꼰대 씨.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